야, 이건 차를 타지 말란 소리 아닌가? 수리가 지연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직영센터를 폐쇄한다고? 그것도 전국에 있는 센터를 싹 다. 안녕하세요, 안피디입니다. 이게 진짜 무슨 난리인가 싶은데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차주들은 이렇게 서비스 센터 앞에 가서 시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GM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한창 한국GM이 철수설이 돌 때 GM 측에선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GMC도 한국에 도입할 거고 비익도 도입할 거고 공장에 투자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공식 발표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직영센터는 폐쇄되고 차주들은 이렇게 시위까지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싶잖아요. 이게 사실 복잡할 게 전혀 없고 차주들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한국GM이 대체 왜 이러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평생 휴대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정당 카톡 신추만 하고 대란 때마다 최신형 폰을 돈 받고 바꾸세요. 곧 출시될 S26 사전 예약도 제일 빠르게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148만원 손해.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인데 놓치고 있다면 365일 24시간 아정당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현금 입금, 최저요금, 최고가 보장제 최대 혜택. 본사에서 책임지는 아정당 이사 청소,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돼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일단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국GM이 워낙 조용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GM이 작년 11월에 어떤 발표를 했냐. 워낙 판매량도 안 나오고 매출도 그만큼 안 나오니까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를 닫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취지는 간단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직영센터 부지를 비롯한 자산들을 매각하고 이것 대신 협력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한국GM 입장이었습니다. 현대차로 치면 하이테크 센터 없이 블루핸즈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국GM 노조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사측을 상대로 직영센터 폐쇄를 막아달라는 거였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 노조의 요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후폭풍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 중에 직영 정비소를 없애는 건 한국GM이 처음일 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로 실제 직영센터 소속 직원 400명의 직무가 지난 13일부로 종료됐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차주들은 직영 정비센터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죠? 이게 뭐 일부 서비스 센터만 정리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직영센터 9개를 한 번에 폐쇄했다고 하니까 약간 벙찌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정작 최근에는 신차를 출시했다는 소식도 나왔었는데 뭐가 맞는 건가 싶잖아요. 이게 관점을 나눠서 보면 이해가 좀 수월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차주들 입장인데요. 이게 뭐 노사 갈등을 떠나서 차주들 입장에선 날벼락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차를 계속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GMC뿐만 아니라 비익도 신규 론칭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잖아요. 판매량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계속 팔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차를 팔아놓고 전국에 있는 직영센터를 싹 다 폐쇄해버린다고 하면 이건 어떤 브랜드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직영센터만 폐쇄하는 거고 협력 업체는 계속 둔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차주들 입장에서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게, 직영센터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서비스 품질도 그렇지만 큰 사고나 고장이 있을 때 대부분이 직영센터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현대차만 봐도 블루엔진은 대부분이 경정비를 받으러 가고요. 큰 사고나 큰 고장이 있을 때는 하이테크 센터를 가게 됩니다. KGM도 마찬가지로 뭔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동네에 있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아예 직영센터를 갑니다. 직영센터는 말 그대로 본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비교적 숙련된 정비사들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품 수급에도 당연히 유리합니다. 부품을 주문하는 규모도 다를 거라서 심하면 부품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냥 여러모로 직영센터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들 입장에선 지금 이 사태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거란 거죠. 그럼 차를 팔고 다른 걸 사면 해결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선 중고차로 쉐보레를 살 사람이 몇이나 되나 싶고요. 반대로 말하면 중고차로 팔아도 손해라서 차주들은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GM은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두 번째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이러는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GM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통계나 신차 출시 패턴을 보면 왜 이렇게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직영센터 폐쇄하는 별개로 한국GM의 신차 출시 소식만 놓고 보면 한국철수나 폐쇄하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출시하는 차들을 보면 작은 차들도 아니고 엄청 크고 비싼 차들, 심지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허머 EV도 국내에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줄줄이 새로운 브랜드와 신차를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서비스 센터를 강화하겠다는 소식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차가 많이 팔린다는 건 서비스 센터 잠재 고객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고, 이 소리는 서비스 센터를 통한 매출 발생도 많아진다는 거라서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GM은 서비스 센터
지경센터 확장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GMC랑 비유기를 론칭한다 할 때도 지경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 같은 건 없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GMC는 캐딜락하고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덜하겠지만 쉐보레와 비유익은 타격이 큽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거냐?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GM, 그 중에서도 쉐보레나 비유익 같은 대중 브랜드 쪽은 한국을 판매 시장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산 기지로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통계 자료가 말해주죠. 실제로 지난 1월 내수 판매량은 765대밖에 안 됐습니다. 단일 모델 판매량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 판매량이요. 그런데 수출은 무려 4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한국을 판매 시장보다도 생산 기지로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중요한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수출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1조 단위로 껑충 뛰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로열티 비용입니다. 5천억이 넘잖아요. 이게 미국 GM 본사로 가는 로열티거든요. 2년 동안 1조 넘는 로열티를 보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이 이런 것만 봐도 GM한테 한국은 판매 시장보다 생산 기지로서의 잠재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실제로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냐? 찾아보니까 최근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차주들 입장에선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한국 GM이 철수한다는 말이 나올 때 직영센터 같은 것에 투자한 게 아니라 국내 생산 시설에 4,4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철수설을 잠재웠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임원들의 입장을 보더라도 서비스 센터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비자리알 한국 GM 사장은 뭐라고 했냐?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주기 역량을 한국에서 더욱 강화해 한국 자동차 생태계와 지역 경제의 장기적 파트너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사장도 한국은 GM의 미래 엔지니어링을 이끄는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버추얼 센터를 중심으로 가상 실물 통합 개발 체계를 강화해 차세대 모델 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원들도 생산과 연구 개발은 강조하지만 서비스 센터를 강조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법원까지 사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큰 피해는 차주들이 보고 있다는 건 확실히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예 없진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 주제에도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법원도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직영센터는 폐쇄됐죠. 그럼 남은 건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전국 직영센터가 폐쇄됐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럼 한국 GM에서 나오는 차를 살 수 있을까요? 결국은 여론이 움직여줘야 9개 전부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직영센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회사는 생산 기지로서의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한국 GM이 신차를 아예 출시하지 않는 건 아니라서 여론이 움직여주면 신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 거고 그 영향에 대해 파악하면서 직영센터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는 걸 안다면 회사가 이걸 반영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커질 거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판매량이 일정 수준이 있어야 서비스 센터도 운영이 될 텐데 지금은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732대면 EV3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이 정도 판매량으로 서비스 센터가 운영되려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걸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론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란 거죠. 이거 관심을 좀 가지긴 해야 합니다. 어쨌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 한 곳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란 거잖아요. 이게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차주들은 물론이고 이 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분명 손해를 보는 게 생깁니다. 시장은 경쟁하지 않으면 보이게 되고요. 보이면 썩습니다. 독점 시장으로 가는 피해는 항상 소비자들 몫이었습니다. 당장 전기차 시장만 봐도 테슬라나 비아디가 가격 경쟁을 시작하니까 국내 브랜드들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긴 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